자, 그럼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인수는 될 거예요. 인수는 될 건데 아마 조건부 인수일 겁니다. 인수가 되면은 가격은 뛸 거예요. 지금 블리자드가 한 15% 정도 리스크 프리미엄 있으니까 그 정도 가격이 뛸 거예요. 근데 뛸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굳이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을 맞아서 우리나라의 민속놀이를 만든 블리자드에 대한 소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는 엄청난 세기의 빅딜이 있었죠. 근데 정작 이 빅딜이 이제 나온 지는 한 벌써 7개월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마침 뒤에 따끈따끈하게 9월 1일에 쬐깐한 이슈가 하나 있어가지고 실제로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다른 게임 회사들은 또 어떻게 보는지, 소니는 왜 발작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소에서 왜 블리자드를 인수를 할까 생각해보면은 마소는 사실 게임 회사를 인수하는데 꽤 진심이에요. 엑스박스라는 일단 콘솔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등등의 게임을 인수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게임 쪽에 투자를 많이 할 거라는 것 자체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전략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블리자드 인수하기가 지금 너무 좋은 타이밍인 게, 지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민심을 일단 많이 잃었고, 이것도 컨텐츠 사업인데 민심을 잃으면 안 좋거든요. 민심을 많이 잃은 상태고, 첫 번째로는 신작 게임들이 다 좀 부진했어요, 한동안. 그래서 폴업 같은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프랜차이즈인데도 그것도 최근에 굉장히 부진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성추행, 성폭행 이슈가 있어가지고 놀랍게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도 고소를 당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낮아진 상태에 있는데 가지고 있는 좋은 게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임들을 인수하기에 굉장히 최적의 기회였다. 인수하는 것 자체는 이제 양자간에서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오케이가 됐어요. 인수 소식이 발표가 되자마자 한 20% 가량 이제 폭등을 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인수가가 있는데 인수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서 한 10% 이상 낮은 가격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인수가 혹시라도 불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리스크에서 나온 건데, 저희가 미주사에서 예전에는 그냥 뭐 너무 큰 문제 없이 스무스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아직도 그 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트러블이 생겼기 때문에 그 트러블 한번 전달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월 1일에 영국의 CMA라는 이제 영국에서 반독점법 검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규제 기관에서 이제 블리자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먹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소니를 그냥 죽여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 소니를 죽임으로써 원래 콘솔의 2대장이 엑스박스랑 플레이스테이션이잖아요. 근데 플레이스테이션 업계를 완전히 죽여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그렇고,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분야가 새로 생기고 있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우리가 게임을 다운받든지 게임 CD를 사가지고 게임을 했으면은 이제는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거래하듯이 그냥 구매를 한 다음에 그냥 클라우드에서 게임이 돌아가고 실제로 게임은 그냥 진짜 스트리밍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식의 게임이 이제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 바뀔 거라는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 패러다임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혼자서 독점을 할 거라는 거를 약간 미리 예단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애주어라는 자사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스팅하는 비용이, 야 너네는 호스팅하는 비용 사실상 0 아니야? 내부 비용인데? 그럼 뭐 니네 너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 아니야? 안 좋은 거 같은데? 해가지고 일단 딴지를 건 거예요. 근데 이거 딴지를 걸었다고 해서 처음 이게 그냥 바로 리젝되는 게 아니고 이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겠다고 신청서를 넣었을 때 바로 되는 게 이제 페이즈 1인데 그거는 리젝을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 가지 게임사나 인디 게임사, 경쟁사라고 이제 추측되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 등등한테 의견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페이즈 2가 들어가요. 페이즈 2가 들어가면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었냐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건부 인수가 돼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독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경쟁사한테 룸을 열어주면은, 혹은 경쟁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열어주면은 오케이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조건을 걸까,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게임사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보면은, 아까 플레이스테이션을 죽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슈가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헛소리냐 싶은데 실제로 까보면은 마냥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지금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상위를 먹고 있는 게임들 중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까지 먹어버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게 너무 많아져요.
콜 오브 듀티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이게 역대 4억 장이 팔렸거든요. 4억 장이 팔려서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 시리즈를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들고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소니 입장에서 어떤 게 걱정되냐면은, 야, 다음부터는 엑스박스에서만 내겠다, 혹은 엑스박스에서 뭐도 내고 플레이스테이션도 낼 건데 플레이스테이션은 뭐 한 달쯤 늦게 내보겠다, 이러는 순간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이 뭐냐면은 마인크래프트예요. 얘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독점법의 이슈는 뭐냐면은, 어떤 회사가 불안하냐 안 하냐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경쟁을 죽이냐 안 죽이냐 가지고 따지는 건데, 이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원색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워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소니가 경쟁할 능력이 없는 걸 가지고 징징거리는 거 아니냐, 이거를 반독점법으로 걸게 되냐. 그냥 소니는 지금 클라우드 게임도 못하고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다른 대체제 게임도 개발할 수가 있는데 왜 그건 안 하고 징징거리냐. 그러니까 이것도 비난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것도 비판이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소니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다른 퍼블리셔들한테 물어봤을 때 나온 대답은 딱 그거예요. 콜 오브 듀티만 FPS야? 다른 FPS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걸 가지고 반독점법이라고 말을 해야 돼? 막말로 발로란트도 있고 다른 FPS도 되게 많은데 굳이 뭐 그것만 가지고 반독점법이다, 경쟁을 완전 없앤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너네 기술적인 수준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물어본 회사들이 아마존,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얘네는 다 클라우드 할 수 있거든요. 아마존 뭐 AWS 있으니까 클라우드 문제 없죠. 구글 GCP 있으니까 문제 없죠. 얘네들은 사실 플레이스테이션이 죽든 말든 큰 상관없어요. 우리의 의견은 그냥 뭐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된다 라는 식으로 의견을 제출했어요. 브라질어를 제출한 게 이제 유출이 된 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슈가 있는 건 맞아요. 소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것도 맞아요. 근데 소니가 불편한 거는 반독점법의 이슈가 아니에요. 경쟁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고, 경쟁이 살아있으면은 반독점법 입장에서는 경쟁에서 져서 죽은 회사를 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쟁이 있으면 오케이인 건데, 솔직히 여전히 경쟁은 굉장히 많을 걸로 보여요. 물론 이제 이게 세기의 엄청난 빅딜이고, 제가 볼 때 클라우드 게임이랑 스트리밍 게임에 있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마어마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그 선택지를 준 것 자체는 확실히 맞아요. 이 게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앞으로도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인데, 마침 얘네가 풀스택으로 클라우드까지 자체적으로 들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영화 사례로 볼만한 여지가 없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FTC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무조건 걸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리나 칸이라는 FTC 수장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아주 싫어해요. 얘는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박살내야 냈었어야 된다고 말했던 전적이 있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무조건 걸릴 텐데, 유럽에서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미국에서도 솔직히 리나 칸도 그 박살냈었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똑같이 동시에 어떻게 말했냐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솔직히 이길 것 같진 않다. 근데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딴지를 거는 게 중요하다,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인수가 무난하게 될 것 같은데 조건부 인수는 될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원죄가 있는 게, 베데스다를 인수한 다음에 베데스다 신작 게임이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출시를 안 해버려요. 이런 거는 조건부로 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콜 오브 듀티 같은 거에서 나중에 나올 때 니네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뭐 신작 나오는 애들은 무조건 엑스박스랑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에서 다 나와야 된다, 블리자드를 샀다고 했을 때 인수가 됐다고 하면은 프리미엄이 한 17%? 5%?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한 1년 정도 기다려서 먹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1년에 15%짜리면 수익성 나쁘지 않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사가지고 1년 동안 존버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전 좀 애매하게 보고, 그냥 뭐 천천히 뭐 내년쯤에 그냥 보다가 뭐 슬슬 진행되는 것 같네 하면 조금씩 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인수는 될 거다. 아마 조건부 인수일 것이다. 그리고 인수되면은 가격은 15%가량 뛰긴 하지만 굳이 뭐 지금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우리 민속놀이, 추석이니까 민속놀이 한 번씩 잘 즐기시고 좋은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